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18기 노역평통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회장과 또 수석부회장 또 임원들이 구성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18기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두 주인공은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동조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수흠 수석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깨가 무거우시죠?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네, 예정보다 좀 늦게 시작이 됐어요, 출범이? 예, 그렇습니다. 2달 늦게 네.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엊그제 이제 9월 1일부터 출범을 했는데 이제 뭐 정신이 없으시죠? 예, 뭐 상당히 네. 바쁘기는 합니다. 아직 취임식은 안 하셨잖아요. 10월 17일 날, 10월 17일에 정식 출범식, 뭐 취임식이라기보다는 18기 평통을 출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범식이라고 이렇게 네. 이름을 짓습니다. 네, 이게 지난 17기에서는 171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5명이 증가된 186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예, 예. 평통의 인기가 많은가 그런 봐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좋은 분들이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무용론, 평통 무용론, 평통 해체론 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네. 증가된 거 보면은 네. 평통의 무용론이 아니라 존재론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그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통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또 존재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예. 오히려 사실상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 평통 하시는 분들이 동포사에서 봉사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크게 나타나지 않고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닌 논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동포사에서는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우리 엄수흠 수석부회장님의 보조가 더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책임감이 너무 무겁고 책임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엄수흠 우리 수석부회장님께서는 의료산업협회 회장을 역임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을 또 의장도 역임을 예, 하셨고 했습니다. 또 한인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셨죠. 뭐 한인회도 열심히 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습니다. 행사 현장에 가면은 예, 참 아담하신 분이 뭔가 누군가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무엇인가 정열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눈에 띈 적이 많이 아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엄수흠 회장님이셨는데 네네. 이번에 또 평통 수석부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큰 힘이죠. 예. 뭐 저희가 이렇게 맡아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게 임기 동안에 열심히 이게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사실 뭐 결정하기 전에는 많은 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거는 그렇죠.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조언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전직 회장님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예우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조언도 많이 받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장점만 잘 포괄하면은 이번 18기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남북 관계가도 그렇고 우리 김정은이 매번 뭐 자꾸 이게 발사해다고 해대고 이런 상황에서 잠시 출범이 좀 늦어졌지만은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아마 그 평통이 예. 동포사회 화합을 시키고자 하는데 그 역할이 이제 좀 더 크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는데요. 예,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예. 그 이번에 그 186명이 몇 개 분과위원으로 나눠지나요? 우리 박 회장님.
전에는 12과 이제 이렇게 12개 12개 분과예요. 분과였는데 이번에 2개를 좀 늘렸어요. 아, 그래 어떤 것이 늘어났습니까? 제가 평소에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한식의 세계화 네. 또는 태권도는 뭐 이미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우리 한인의 위상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뭐 그런 일들 한류 측에서 그런 활동을 좀 함으로 해서 활동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지원하고. 서포트하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평화 통일을 하는데 그 큰 역할을 하는 보람이다. 거야. 아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 이번에 18기 그런- 기대가 되네요. 네. 그 어떤 것보다도 한식 세계화는 우리 한국인의 의상, 대한민국의 의상을 높이는데 큰 그렇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평통의 그 역할을 지원하는 분과를 만나라는 것이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분과입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요사이뿐이 아니고 뭘 많이 이렇게 선전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우리 평통이 하는 일 알려야 되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평화 통일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또 좀 우리 여기 동포 사회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또 주류 사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분과 언론 홍보 분과 네. 그런 분과를 다시 그동안 언론 홍보 분과가 없었나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부서가 있었기는 했지만 홍보 분과는 있었지만은 네. 언론 홍보 분과는 없었군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를 책임지고 어떤 그 체계화해서 하는 그런 거를 네. 이번엔 좀 더 네네. 이렇게 강화시켰다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좀 더 효과적이고 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번 예. 18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인선 작업은 거의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아주 빨리 진행이 됐네요. 예, 뭐 미리 준비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네. 이게 이제 갑자기 한국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인수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그 정책들 또 방향들이 많이 좀 늦어지고 좀 변화를 갑자기 갔다 보니까 예. 좀 인적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좀 뭐 여러 가지 또 18기 평통이 늦게 구성된데도 불구하고 또 발빠르게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네요. 예. 그래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뭐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게 지금 하는 일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추진력이 있으시잖아요. 아까 이제 엄순 회장님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박동주 이번에 평통 회장으로 인선되신 분은 어떤 분인가? 아마 아시는 분은 우리 지도자 사회에서는 다 알지만은 일반 동포 사회에서는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수산인협회 회장을 하셔서 그 수산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크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던 일이 있으시고 또 호남 향후 회장을 하셔서 네. 호남인들의 탄압과 화합 그리고 동포 사회에 많은 봉사를 또 하셔서 큰 그 일익을 담당하셨고 또 엄홍길 재단 예. 예, 엄홍길 씨 하면 우리 또 엄숨 같은 수석부회장님 동심입니다. 중심인데 예. 유명하신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정복하신 그 산악인이시잖아요. 예. 한국인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신 엄홍길 산악인 그 재단의 또 회장으로 또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 네.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으신데 대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동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자 이번엔 좀 그런 봉사와는 달리 평통회장이라는 것은 좀 아주 그 뭔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국가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또 권력기관도 아니고 예.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번 18기에서 평통이 37년 동안 이제 유지돼 왔었는데 이렇다 할 활약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좀 동포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평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간단하게 정의를 좀 내려보시죠. 그래요. 뭐 우리 어미자님도 하나 생각해 보고 계시죠. 예, 하겠습니다. 평통, 평화, 통일 이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그 주제가 무겁습니다. 사실은
평화통일 우리가 뭐 평화통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 정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렇게 한국 헌법에 정해져 있고 어떻게 뭐 평화통일에 관한 여러 우리 동포사의 의견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대통령님께 이렇게 고언을 드리고 레코멘드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화통일 논하기 전에 남북통일 논하기 전에 이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먼저 통합을 해야 되고 거기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뉴욕 사회부터 먼저 통합을 해야 되고 통일이 돼야 되고 이런 우리 주위부터 그런 마음을 합하고 또 많이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이 엇갈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제 좀 우리가 더 먹고 사는 일, 앞으로 더 나가는 일, 우리 후세가 또 더 잘 되는 일, 뭐 그러려면 이제 뭐 제가 매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한인들이 지금은 많이 대우를 많이 받는 그런 편이지만 전에보다는 그래도 대우받고 제대로 해나가려면은 정치적인 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그런 일 하는 일, 일반적으로 우리 동포사에서 필요한 일들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예, 평통이 네. 이렇게 협조하고 네. 같이 참여하는 일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우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 간의 분단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면에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위하는 이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한반도의 긴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남한의 우리 동포들의 마음 또 내 마음부터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평화적인 안정을 가져는 것이 특히 지금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지금 대립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없어지는 그렇죠. 이런 통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박동주 회장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너와 나의 마음부터 먼저 좀 통일이 되자. 좋은 이런 것이 지적되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엄수음 수석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잠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와 보수 관계가 사실은 많이 대립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유효기론에 이렇게 보면 평통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18기를 통해서 동포 화합 쪽으로 우리가 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 전직에 있었던 뭐 보수분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쪽에 좀 합이 돼서 마음이 합해져야만이 무슨 평화 통일을 이뤄내야 되지 마음이 합하지 않는 이상은 그 평화 통일이 잘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으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동포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각자 생각이 다 틀리지만 어떻게 18기 평통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걸 보다는 어떻게 하면 각자 동포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 18기에는 서로 마음 합해서 한번 평화 통일에 대해서 우리 자문기관으로서 어떻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각자 마음을 가져서 모든 동포들과 모든 세계 전 세계 이런 자문위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갖고 네.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헌법기관에서 자문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18기가 참 되기를 바라고요. 네,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아까 박동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마음부터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전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은데 평통위원들의 통일된 마음이 먼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말씀을 바꿔서 그겁니다. 170, 80명이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몇 분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고 나머지 분들은 관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평통이 뭐 하는 곳이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 이번에 18기 모든 위원들님들은 한 마음이 돼서 이번에 새로운 정권에 대한 많은 것을 이렇게 도움을 더 청하고 도움을 받아서 평화 통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관이 그래서 되기를 모든 바랍니다. 회원들이 의원들께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를 해서 그럼요. 그럴 정말 저희- 소임을 예, 다할 수 예. 있는 그런 최대한 노력을 18개 하고 모든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통일이라는 것은요. 네, 맞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의 통일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들 모두가 통일된 마음을 갖고 화합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또 평통의 역할이 아닌가 예, 생각이 돼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또 후세들에게도 그런 통일과 이런 통일관에 대해서 좀 심어줄 수 있는 세미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 1.5세나 2세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그런 관념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역사관이 예, 좀 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미 생각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네. 일입니다. 네. 아까 참 그 언론 홍보 분과위원이라고 했는데 외국인들한테 우리 그 한국에 대해서 또 한국이라는 것은 꼭 한반도의 통일 문제만이 아니라 한식이든 다양한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또 평통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한참 이 한류가 막 좋은- 하고 네.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이제 보탬이 되고자 이제 분과를 하나 만들. 수많은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먼저 발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시간상 뭐 하니까 앞으로 어떤 평통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좀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래요.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이번에 18기 일을 맡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언급하신 말씀 것처럼 여태껏 우리 37, 8년을 이렇게 네. 평통을 이렇게 이끌어온 현 정부하고 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노고를 하지만 전직 회장님들의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을 장점과 단점이 많지만 장점을 포괄적으로 해서 아마 좋은 점을 찾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18기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까 뭐 다시 제 말씀을 드리지만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아까 한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한류의 붐이 평통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늘 그 다름과 틀림은 틀리잖아요. 그 말이 이제 좀 뉘앙스 틀리잖아요. 우리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렇죠. 나는 그런 예, 생각의 아유, 좋은 변화를 말씀입니다. 좀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막 그 역할이 이번 18기에서 아마 해야 될 우리 박동조 회장님께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예.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얼굴 모습도 다 서로 다르듯이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와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좋은 점 받아들이고 내가 부족한 것은 또 이렇게 양보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해 나가는 일이 민주주의 사회의 그 근본 컨셉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해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관심 밖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극단적인 자기 주장을 너무 편대하든가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특히 이제 너무 이제 조국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너무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너무 강하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중재가 될 수 있는 완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평통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그 기관이라고 할까 단체가 아마 평통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다른 단체보다도 입장이
그렇고 평통이라고 해서 현 정부에 무조건 막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보수와 진보 뭐 모든 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네. 가야죠. 그래야 그것이 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설립 목적입니다. 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기 내가 좀 우리 평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평통이 뭐 하는 곳이냐라고 이렇게 네. 여러분들 질문하기 이전에 네. 저 예를 들어보면 미국인이나 외국 사람들은 코미디가 나와서 웃기려고 할 때 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인들은 네. 웃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어디 나를 한번 웃겨나 보자.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 어떻게 한번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바꿔야 예.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중요한 말, 재밌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돼.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제 합해야 된다라는 네. 사실은 그런 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싶습니다. 아주 우리 엄숨 수석부회장님께서 오늘 이 인터뷰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하지 말고 어떻게 잘하나.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하자.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네요. 이 평통이라는 것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제 기관이잖아요. 네. 이 기관이 대한민국의 또는 대한민국의 동포, 해외 동포들에게 큰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단체로 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18기 평통이 인선이 되면서 새롭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뉴욕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인터뷰하신 박동조 회장님과 엄순 수석부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뭔가 우리 동포사회가 화합하고 하나로 가고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